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 TV의 곡학아세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성교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장관 후보자가 그 부인이 기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접적인 의혹 정도다. 본인이 법적인 기소라든가 책임이 없는 상황 하에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새로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의혹 수준에서 낙마했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그 사실상 법적인 책임 정도까지 규명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검찰에서 조국 장관 댁 집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이러한 그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그러한 그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뒤인 그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조금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좀 일찍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아직까지 조국 장관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휴대폰 아직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빨리 이런 것들이 수색이 이루어져야지 아마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의 불법 행위의 관여 정도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명백한 위법 사항이었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은 도덕성의 치명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면 조국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달여 상황이 전개되면서 오히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과 입법성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으로 한 사람의 장관 임명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한 달 이상을 거의 2달 가까이 온 나라의 언론이 그 보도하고 또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고 또 분개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한 국민으로서 그 대단히 정말 참 참담하고 우려스럽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의 이러한 그 정말 그 가족이죠. 예.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여러 자녀들의 입학 문제 또는 그 뭐 또 그 사모펀드 문제 또 운동학 문제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있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은 대학 교수도 3천여 명이 서명을 했고 또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 중심으로 해서 예. 그 대학생들도 이제 촛불 집회에 나서고 있고 또 의료인들도 나섰단 말이에요. 예. 또 의사들도 나섰고 또 이제 변호사도 나서고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는데 그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이 특히 그 학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20, 30대가 왜 이거에 대해서 분노했나라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예. 했더니 20, 30대는 우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어떤 국가의 공정성, 예. 공정함 이것이 훼손돼 가지고 그 갖은 편법과 탈법과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좀 위선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그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좀 보면 많이 그 떨어졌어요. 즉 젊은 층 중에서 이탈이 됐는데 예. 특히 이거에 대해서 20대가 이제 많이 지금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거를 판가름해야 되는데 정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기회가 평등하냐 안 하냐, 그다음 그 과정이 공정하냐 안 하냐, 그다음 결과가 정의로우냐 안 이루느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기준인데 예.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모두 한마디로 말해서 원리를 붕괴시키는 사회의 우리가 운영 원리를 붕괴시키는 시험 말해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또 과정이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불이한 그런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고 운영하는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불공정한 과정 속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세대들이 20대이기 때문에 20대들이 분노하고 있고 20대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정치라는 거는 한 집단이 이제 정권을 쟁취해서 국가를 운영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국민들의 지지는 항상 대한 세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대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참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그런가 한번 분석해 제가 봤더니 그 전에 잠깐 보니까 이게 네. 최근에 여론조사 있는 걸 보니까 민주당 지지도는 한 0.6% 떨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 또 지지도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예. 원래 이제 지지도가 여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대한정당인 제1야당인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왜 그런가 20, 30대하고 많은 토론도 해보고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조국 장관의 그러한 위선적이고 뻔뻔하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어떤 팔인챙이가 어떻게 비춰지냐면은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의 가진 자들 기득권층 그 용의 집단의 어떠한 그 비리로 보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위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동안에 소위 말해서 그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우파 집단이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위선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또 막말하는 그러한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으로 이미 이미지가 각인돼 있기 때문에 예. 점 사람들 보기에는 조국 장관의 그러한 어떤 위선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에 더 씌워서 거기에 오버랩 시켜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선뜻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을 민주당과 받았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불공정성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국민들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를 보건데 자유한국당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막말하고 또 이기적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조국의 어떤 그러한 행위가 오버랩 돼가지고 자유한국당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99%의 일반 대중이 분노를 느끼는 건 맞지만은 그 분노의 대상이 소위 말해서 강남 좌파가 아니라 가진 자들 기득권층이라는 거 그리고 가진 자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집단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오버랩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도 주말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문재인 정권 또 민주당 이거 심판받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좋아할 수 없다, 못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총장님 예. 보시기에는 자유한국당 뭐부터 문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선은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황 대표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도자들이 인식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국민들이 특히 젊은 층이 요구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과감한 인적 쇄신입니다. 즉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는 그동안에 막말로 또는 부패된 어떤 행태로 또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로 이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찬성했건 반대했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과거의 구태를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 21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선 내년도 2020년도 총선에서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2022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예. 그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면 그렇게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또 정치선에 나설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이제 삭발 의식은 황교안 대표가 함으로 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예. 즉 더 이상 하면은 그건 과유불급 이제는 오히려 안 하면 못한 일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하고 나는 출마 안 하겠다. 특히 중진 3선급 이상은 모두가 다 나서서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대합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기득권 뭐 그다음 3선 이상 인적 청산하겠다. 또 386 세대들 정리하겠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국민들 민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 인적 청산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반했던 앞선 사람들 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때 앞장섰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다음에 또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나면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예. 최근에 이게 삭발하고 단식 투쟁하는 걸 보면은 본인들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총장님 이거 어떻게 인적 청산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기대하기에는 예. 이제 대상자들이 스스로 책임진의 모습, 즉 예. 선공호사, 예. 자기를 갖다가 희생함으로 해서 그 한국당을 지키고 보수파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표명 이것이 가장 절실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될까요, 총장님? 돼야 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강제적으로, 예.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은 그 20대 총선에 대한 어떤 공천 과정이 이제 좀 시작될 텐데요. 예. 거기서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을 해서 자 이러이런 사람은 이러이래서 탈락이 됩니다. 선언해야 되는데 그 탈락된 숫자가 민주당이 뭐 40명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1.5배 이상 60명, 70명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 조처가 되지 않으면 즉 본인이 안 하면은 그 당에서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위원장과 또 위원들이 새로 선임됐다는 뉴스 보도를 봤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이 인적 청산을 잘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지만 일단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대안 세력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한다. 예. 왜냐하면은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또 안보도 어려워지고 있고 인사 문제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야당 같았으면은 이게 묵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인사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판하는 힘이 너무 약하다. 또 나아가서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를 미래에 어떻게 할 거냐, 또 대한민국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인데 대해서 뚜렷한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총장님 보시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비판과 대안 관점을 가져야 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참 그 정당이라는 거는 정책으로 또는 선거 공약으로 예. 국민들한테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그런 이상을 갖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2년여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정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애교, 예. 국방, 안보 또는 뭐 북한 핵 문제 하나 제대로 돌아간 게 없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형식으로 잘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그 정책을 경제 정책, 외교, 국방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예. 로드맵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기관이 이제 여의도 인권인데 예. 지금 여의도 인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 여의도 인권에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제 이제 뭐 민부론 예.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예. 한나라당 이제 경제 정책을 종합해가지고 발표했죠. 예. 근데 거기에서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 예. 그리고 그 중산층을 70%인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국민들이 감동을 안 합니다. 국민들이 감동할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3만 불을 어떻게 해서 중산층을 예. 이렇게 가면서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는 젊은 층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줘야 되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각 당의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 대안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여 남았는데 그 사이에 우선은 공천혁명을 확실하게 하고 또 하나는 정책 대안, 선거 공약을 정말 그 국민들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공약을 개발해서 이제 내년도 총선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또 한 번 우리가 만약에 내년 선거도 그 총선에서 이제 보수파가 패배할 예.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면은 중남미식의 포퓰리즘 그러한 정책에 어떤 힘을 휘둘려 가지고 예. 뭐 아르헨티나나 또는 그 베네수엘라나 또는 유럽의 그리스처럼 우리가 정말로 폭망한 그런 국가 위기가 처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지만은 대한 세력인 자유한국당만이라도 첫 번째는 과감한 인적 청산을 통한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내년에 총선에 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강한 비판과 더불어서 확실한 국민들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총장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많이 미흡하고 더 걱정스럽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당 관계자들분께서도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충정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한 그러한 과감한 인적 쇄신과 정책 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